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40거래일 종가보다 30% 상승하면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주가보다 30% 상승하면,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를 가면 첫 번째 주가 요건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데 제가 손실봤던 종목인 대주산업으로 하겠습니다. 4월 19일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떴고 다음날 4월 20일에도 상승하니까 단기과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에 나온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전날에 예고가 떠서 예측하기 쉬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전날에 시간내에 공시가 나오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4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날 주가를 살펴보면서 조건이 해당이 되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요. 우리가 볼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4월 19일에 지정 예고가 떴고 20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정 예고 당시에 조건이 충족되었는가, 어떻게 충족되었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판다스랑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고요. 임포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은 스타 코드고요. 종목 코드입니다. 대주산업의 종목 코드는 003310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날짜는 4월 19일까지죠. 그 다음 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는 4월 19일까지만 지정해 줍니다. 그럼 4월 19일까지의 가격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도 있고요. 등락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이전에 40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고, 그 40거래일 종가보다 이 4월 19일 종가가 30% 이상으로 높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종가의 가격들이죠. 그래서 종가의 가격들을 가져오고 인덱스 -1의 가격은 3,300원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앞에 것들이니까 마지막 2885, 여기서부터 40개 가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40개의 종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렌을 하면 40개가 되죠. 40거래일의 종가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균을 내면 되겠습니다. 2043이네요. 그리고 30%였으니까 1.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656원이 나오는데 4월 19일의 가격은 3,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거래일 종가의 평균의 30%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계산한 건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한 가격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2,656원이었는데 당일 종가가 2,656원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300원은 2,656원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건은 만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 예고의 첫 번째 주가는 만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율, 이거는 거래량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금방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 있죠. 이거는 하루짜리 종가지만 회전율부터는 2거래일의 데이터로 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조건을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썼고 종가가 기준을 충족하면은 true가 나오게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율 조건은 최근 2거래일이죠. -2 콜론을 하면은 최근 2거래일 거래량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4986이죠. 이것의 평균을 구하고 이게 500%보다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여기는 -41부터 -1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이거를 하나씩만 앞으로 더 땡기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2, -2 그러면은 217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죠. 그리고 이게 40개 데이터여야 합니다. 40개 맞죠? 자,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고 민값을 구합니다. 자, 이것도 true가 나왔습니다.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은 67인데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은 2입니다. 그런데 이거 단위가 한 자리 더 많죠? 그러니까 5배를 해도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67인데
많아봐야 11이죠. 그러니까 갑분이 뛰어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분이 뛰어넘는 것도 당연한 게 4월 19일이랑 4월 18일 이 두 날의 거래 대금만 봐도 엄청나게 터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40거래일 정도 보면은 진짜 얼마 안 터졌잖아요. 월등히 터졌기 때문에 평균을 5배 해도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true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인데요. 변동성입니다. 최근 이 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변동성이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고가 빼기 저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왠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지죠. 앞에가 더 간단하고 하나가 더 추가되고 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하이 값이랑 로우 값을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하이에서 로우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것을 컬럼 네임을 변동성으로 해주면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옵니다. 고가와 저가의 차죠. 이것도 최근 2거래일의 평균이니까 여기 앞에 인덱스 힌트가 있죠. 자, 이거를 사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변동성,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자, 그래서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은 얼마인가? 662원입니다. 그리고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은 100일입니다. 6배 차이 나죠? 50%는 갑분이 넘길 걸로 보입니다. 50%니까 1.5로 곱해주면 되겠죠? 150일. 갑분이 넘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true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각각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뜨는 경우는 1, 2, 3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될 때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변동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마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실제 변동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조금 다를 수 있겠고,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일 수도 있고 거래량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했을 때 true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이것도 true가 나왔죠. 그리고 3번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이것도 true가 나왔죠. 세 가지가 true가 나왔기 때문에 대주산업은 4월 19일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나왔던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종목들을 가져와서 이 조건에 맞게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그 계산 결과에 따라 지정 예고가 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